근데 저희는 낫죠. 그냥 애초에 그냥 딱 이게 더 좋게 바뀐 거면 이걸로 하는 게 낫죠. 사실 신버전이 좋긴 해요. 이게 신버전 LTS 나올 때마다 성능에서 다 돼서 나오던데. 스테이블 된 건가? 스테이블 된게 롱텀 서비스. 네. 롱텀 서비스 완전 좀 막강한 자바. 롱텀 서포트. JTS? 네? LTS. LTS 21 LTS. 네. 렛츠고! 네. 수백만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아니 여기가 주시를 리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했어요. 또 따로. 근데 자바 8이 아직 50%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뭐 많이 못 바꿔서. 아직. 그러니까 실 편하고. 하나구나. 이거 별로 안 넘어갔던데 10%도 못 21 아직. 그런데 하지만 스프링부트 3.0 버전부터는 JDK 17부터 지원해서 저희는 못 쓴다. 저희는 17부터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스프링 2 쓰고 있겠네. 옛날 기업들 거의 다. 스프링부트 2 쓰거나 스프링 5. 몇 버전 쓰거나. 옛날 기업 들어가면 2 쓰겠네. 좋습니다. OS 스레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뭐 내부 스케치를 사용한다 또는 수십에서 수백만 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속 그럼 이 버추어 스레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자바의 스레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바의 스레드는 OS 스레드를 랩핑한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플랫폼 스레드라고 하는데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레드를 사용하면은 실제로는 그 스레드는 OS 스레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S 스레드는 생성 개수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늘릴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플랫폼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레드 풀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스루풋에 조금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스프링 MVC 스타일의 웹 API 구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웹 리퀘스트 처리 방식은 스레드 퍼 리퀘스트, 즉 하나의 요청당 하나의 스레드가 작업을 할당받아서 처리를 하는 구조인데요. 처리량을 높이려면 스레드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바의 전통적인 스레드는 OS 스레드를 그대로 랩핑한 구조였기 때문에 OS 스레드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단점으로 인해서 스레드가 제약이 되고 이 때문에 처리량의 한계가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라고?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다고? 왜 비동기가 그러니까 비동기가 그 끼는 순간 로직이 엄청 복잡해지는데 그럴 거면 JVM에서 처리해주면 개쩌니까 이렇게 온 거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네요. 스레드 여러 개 사용해서 하면은 네. 빡세니까. 비동기로 하면 로직이 복잡해지니까 그 웹플럭스로 내리고. 로직이 어떻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보내놓고 이 스레드는 딴 일 하다가 넘어오면 뭐 다른 스레드가 받거나 얘가 받거나 하는 게 비동기인데 이제 그냥 원래대로 내리되 나는 생각 안 하고 JVM이 알아서 버추어 생성해주면 그거 갖고 알아서 해준다 이거 아닌가 별로 이거 같은데.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스레드 원래는 하나의 요청당 하나의 스레드가 되니까 스레드 개수만큼만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제 버추얼 스레드 쓰면은 버추얼 스레드당 한 개씩 리퀘스트를 그러면 하나의 스레드에 버추얼 스레드가 쫙 퍼지니까 또 더 많이 할 수 있다. 뭐 그렇지. 하나의 스레드는 또 버추얼 스레드 막 수천만 개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론상 그런 거. 근데 그게 하긴 우리가 하나의 운영체제에서도 여러 개 운영체제를 갖듯이 우리가 보통 동기식으로 하면 그때 그 논블라킹 쓰면은 그 논블라킹 했잖아요. 그때- 홈블라킹 좀 이따 나와. 아 진짜요? 잘 봤어. 그 이제 막
뭐 이 스레드 작업하다가 이제 컨텍스트 이 스레드가 뭐 잠깐 다른 일 하러 가면 다른 스레드 가지고 오고 막 다른 스레드 가지고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게 방금 그건데 비동기에서 비동기랑 다른 거. 아 그 로직이구나. 복잡하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소속 가상 스레드가 한 스레드 내에서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데 페이징 막 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JVM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웹플럭스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웹플럭스는 내가 해야 되나? 모르겠다. 나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 다 해주시겠죠. 렛츠고. 하고 있는 재밌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작은 수준의 스루풋을 처리하는 들어와. 단계라면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스루풋을 늘리기 위해서 뭐 스케일 아웃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헤비한 트래픽을 처리하거나 아주 높은 스루풋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를 잘 사용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블로킹 IO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레드에서 IO 작업을 처리할 때 블로킹이 일어나는데요.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보다 대기 기간이 더 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전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구간보다 웨이트 타임, 대기하는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런 방법을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웹플럭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웹플럭스에서는 스레드를 대기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 웹플럭스 방식을 도입했을 때는 조금 단점도 있는데요. 코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하게 뭔가 동작을 하게 하려면 그것들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 차트가 플랫맷이라고 하는 리액티브 웹플럭스를 사용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 개념인데, 이 플랫맷부터 엄청 헤매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이 부분들이 항상 몰라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것들이 생각보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냥 동기식으로 짜던 코드에서 이런 리액티브 스타일의 코드를 짜는 게 어렵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대한 좀 ORM인 JPA 같은 걸 사용할 수 없고 R2DBC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를 사용하고 또는 리액티브를 사용할 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자바의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의 디자인은 전통적으로 스레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션 스텝 트레이스라든가 디버깅을 한다든가 또는 프로파일링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모두 스레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리액티브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에서 모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레드를 거쳐서 작업이 처리되다 보니까 이런 이 섹션 스텝 트레이스라든가 디버깅을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의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exception stack trace, 예외 스택 추적. 뭐죠 이게? exception stack trace. 저 디버깅 알아들었고 프로파일링 살짝 못 알아들었고 exception stack trace는 전혀 모르죠. exception stack trace.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exception stack trace. 프로파일링은 뭐예요? 그냥 역 추적 그런 건가?
들어본 거 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리액티브 할 때가 뭐예요? 반응하게 할 때? 반응형 뭐 이런 건가? 그 리액티브 할 때가 비동기 아니에요? 그냥 반응할 때 바로 쏟아주는. 오케이. 근데 저도 방금 리액티브 모르겠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약간 반응형이고 뭐 비동기성이 있고 뭐그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뭐 스트림이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통째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응적 실시간. 그래서 개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오케이. 제가 이해할 때 뭐 웹플럭스 같은 비동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웹플럭스가 기본 그 비동기 전용이야? 응? 웹플럭스가? 웹플럭스가 보통 비동기적으로 뭐 API 요청할 때 쓰나? 나는 API 요청할 때 썼는데 스택 트레이스.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호출된 메서드의 순서와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거. 그럼 예외 처리의 순서와 위치를 나타내는 게 익셉션 스택 트레이스예요? 네. 아 프로파일링. 뭐 찾는 건가? 자바 예외를 추적하는 스택 트레이스 이름은 맞네. 미치겠다. 미치겠어. 15년 차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을까? 뇌 터지는 거 아니야? 자바 프로파일러는 JVM 레벨에서 자바 바이트 코드 구성 및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란대요. 야, 그거 완전 JVM 레벨에서 자바 바이트 코드 구성 및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자바 바이트 모니터링. 자바 바이트 코드 구성 및 작업을 모니터링. 이런 게 이제 스레드 기반으로 작동한다. 또 예. 추가적으로 디버깅이 어려워지고 내가 높은 스루풋을 확보를 했지만 실제적인 개발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버추얼 스레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스루풋, 처리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로킹이 발생했을 때 내부의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웨이트 타임, 즉 블로킹 IO 타임 동안 놀게 된 스레드를 줄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액티브 방식의 그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스루풋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존의 자바의 플랫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렵다라든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서 기존 스레드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코드가 버추얼 스레드에 기반이 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스레드를 익스텐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스레드를 그대로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레드에서 사용하던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리액티브 프로그래밍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처리량은 리액티브가 지원하는 그런 높은 처리량을 달성을 하고 코드 이해도 수준은 MVC 스타일의 코드의 이해도 수준이 쉬운 것처럼 버추얼 스레드는 리액티브 스타일의 높은 처리량과 MVC 스타일의 동기적인 코드로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플러스도 지금 그러면 되는데 코드가 어려워서 안 쓴다는 건가? 디버깅하고 프로파일 근데 원래 전에 게 살아있으려면 장단점이 대비돼야 되는데 이렇게 장점밖에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개발 세계에서 단점밖에 없어요. 개쩌는 거 아닌가? 개쩌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저렇게 원래 비동기 다 싫어하는데 제가 알기로.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봐야
여기서 이렇게 확신 있게 우상향에서 말하는 이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쓰라는 거 아니야? 인정.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이거 약간 붙여놔야지. 철이랑이랑 이거만 가지고 기준으로 아, 근데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멘토님 말 코드도 훨씬 쉽다. 약간 이러한 버추얼 스레드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스레드가 애플리케이션이 JVM 안에서 스레드 풀 안에서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OS 스레드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스레드 풀 안에 플랫폼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이 OS 스레드와 1대1로 매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추얼 스레드는 앞에 버추얼 스레드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포크 조인 풀이라고 하는 이 풀이 있는데 그 안에 캐리어 스레드, 이게 즉 앞에서 설명한 플랫폼 스레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우리가 플랫폼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버추얼 스레드가 이것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캐리어 스레드는 마찬가지로 OS 스레드와 똑같이 매핑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플랫폼 스레드가 아니라 버추얼 스레드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들어가면요. 버추얼 스레드와 이 캐리어 스레드와의 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도식을 해봤습니다. 먼저 버추얼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할당받아서 캐리어 스레드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상에서 만약에 블로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블로킹이 발생한 버추얼 스레드는 캐리어 스레드에서 언마운트 됩니다. 마운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마운트 돼서 그럼 캐리어 스레드가 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버추얼 스레드와 마운트 되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I/O 관련해서 블로킹이가 났을 때 계속 이 캐리어 스레드 또는 플랫폼 스레드가 계속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이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하면 그 블로킹이 발생한 구간에 있어서 버추얼 스레드와 캐리어 스레드가 마운트, 언마운트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버추얼 스레드 타스크를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추얼 스레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고 OS 스레드가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것에 비해서 버추얼 스레드는 수십 또는 100만 개까지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추얼 스레드가 개수가 계속 많아지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원도 상당히 작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스레드는 JVM 레벨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자원 사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플랫폼 스레드가 메타데이터 사이즈에서 약 2kB라면 버추얼 스레드는 200에서 300바이트 정도 되고요. 메모리는 플랫폼 스레드가 미리 할당된 스택을 사용할 때 버추얼 스레드는 필요할 때마다 힙을 사용하는 구조로 사용하고요. 컨텍스트 스위칭 코스트도 플랫폼 스레드가 1에서 10마이크로세컨드라면 이제 불커널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게 OS 스레드를 그대로 맵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버추얼 스레드는 나노세컨드 단위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 말이 버추얼 스레드가 나오니까 더 빠르다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치 10에 마이너스 9선. 네. 그리고 저것도 그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해서 사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좀 단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버추얼 스레드가 메타데이터 사이즈도 작게 잡아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안 좋긴 않은데.
근데 이거 버추얼 스레드 많이 써요. 자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운영체제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운영체제 스레드를 사용할 때 막 100개의 컴퓨터 리소스를 한 개 작업했었다 하면 버추얼 스레드를 쓰면 그만큼의 막 10의 버추얼 스레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적게 저장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못했어. 왜 적게 사이즈 가져가는 거요? 그거는 이제 플랫폼 사이즈, 플랫폼 스레드에게 L 하나로부터 엄청 여러 개의 버추얼 스레드 아까 막 수십 수백만 개 될 수 있어도 그냥 작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기 동적으로 메모리 사이즈 할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메모리는 필요시 나가야 그런 것 같긴 하고 그 메타데이터 사이즈는 그냥 작게 가져가고요. 잃어버릴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아니 그냥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버추얼 스레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작게 가져가라. 네. 그럴 거면 버추얼 스레드 조금 만들어도 그냥. 버추얼 스레드는 필요시에 동적으로 흰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동적으로 흰 메모리 할당. Let's go. 구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런 몇 가지의 샘플 코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스레드가 스타트 버추얼 스레드라고 하는 이 빌더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레드 오브 버추얼이라고 하는 빌더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스레드에서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면 뭐 네임 같은 메소드를 추가해가지고 이 스레드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똑같이 앞에 스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플랫폼 스레드인지 또는 버추얼 스레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is virtua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현재 스레드가 버추얼 스레드로 동작하는 건지 아니면 플랫폼 스레드로 동작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메소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로우 레벨의 스레드를 직접 핸들링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익스큐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익스큐터 서비스를 사용할 때 new virtual thread per task executor라고 하는 메소드가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스레드가 버추얼 스레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샘플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코드가 아니라 스프링 부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스프링 부트가 제가 아까 처음에 타임라인을 설명할 때 스프링 부트 3.2가 지금 릴리즈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프링 부트 3.2에서 만약에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에 스프링 스레드 버추얼 이네이블드를 true로 지정하기만 하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계, 박스에 대한 처리를 버추얼 스레드가 감당하게끔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요걸 만약에 3.2보다 내가 3.2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3.0대 버전이라고 하면 직접 빈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통계 프로토콜 핸들러 커스터마이저가 이번 주에 익스큐터를 지정을 하는데 익스큐터에서 앞서 사용법에서 설명드린 new virtual thread per task 익스큐터를
할당하는 모습을 볼 아니 수가 이번에 있고요. 런너블 이 마이트스는 내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 스레드의 개수, 뭐 200개라든가 뭐 또는 특정 사이즈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스크별로 개별적으로 버추얼 스레드를 할당해서 사용함으로써 모든 스루풋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어싱크 타스크에서도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추얼 스레드가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했을 때 그냥 마냥 좋은 점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 조금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유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스레드가 버추얼 스레드로 갈 때 이것을 기존의 전통적인 스레드 풀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스레드라고 하는 전통적인 OS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하나의 타스크별로 할당하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스레드 하나를 버추얼 스레드로 컨버팅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존에 전통적으로 작성해 놓은 플랫폼 스레드의 코드 또는 스레드 풀의 코드를 그냥 버추얼 스레드로 바꾸기만 하면 그다지 체감되는 성능상의 이점은 누리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개별 타스크를 버추얼 스레드로 할당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레드 로컬을 사용하신다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플랫폼 스레드 풀을 사용할 때 어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스레드 로컬을 사용하던 관습적인 패턴들이 나타나는데요. 버추얼 스레드는 플랫폼 스레드와 다르게 수십 또는 수백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스레드 로컬을 남발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메모리를 엄청나게 점유하게 되면서 메모리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로컬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점이 되면 내가 이걸 버추얼 스레드로 동작할 때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크로나이즈드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한데요. 싱크로나이즈드 사용할 때는 버추얼 스레드와 연결되어 있는, 즉 아까 마운트 되어 있는 캐리어 스레드가 블로킹이 됩니다. 또는 내부에서 이뿐만 아니라 JNI라고 해서 네이티브 콜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블로킹이 발생하는데 버추얼 스레드가 블로킹을 안 하게끔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내부에서 싱크로나이즈드나 또는 JNI 네이티브 콜을 할 때는 이 블로킹을 캐리어 스레드 상에서 블로킹되어 있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쪽 버추얼 스레드에서는 피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닝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피닝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이런 코드 안에서 싱크로나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피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싱크로나이즈드 형태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리엔트런트락이라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에서 피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킹하는 별도의 디버깅 옵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닝이 발생하는지 탐지를 하고 관련 코드를 좀 변경하는 부분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때 처리량이 늘어나는지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본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총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코드가 간단한 컨트롤러 구조인데요. 겟 맵핑해서 블럭이라고 하는 패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냥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프링 MVC 패턴이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밑에 보면 스레드 슬립을 강제로 걸었습니다. 스레드 슬립 1초를 걸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 IO를 통해서 별도의 서비스에 있는 뭔가 응답을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뭔가 반항하는 그런 케이스를 가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처리에 스레드가 블로킹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성능 테스트 머신은 4코어의 8기가 메모리, 그리고 우분투 20, JDK 21, 그래돌 8.4, 그리고 맥스힙은 2기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돌렸는데요. 플랫폼 스레드와 버추얼 스레드 총 3회씩 비교를 했고, 둘 다 버추얼 유저는 3000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먼저 플랫폼 스레드 부분은 위쪽을 보시면 TPS가 199, 그러니까 즉 200에 약간 못 미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홈캣의 기본적인 그 스레드 맥스 값이 200이기 때문에 200 TPS를 넘지 못하는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버추얼 스레드로 바꿨을 때는 V유저가 3000일 때 TPS가 거의 2975, 2979, 2978로 거의 3000에 육박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단순히 앞서 설명한 그 테스트 코드가 스레드 슬립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I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버추얼 스레드를 적용했을 때 상당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이 그냥 IO와 관련돼서 성능이 즉 처리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만 확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성능 테스트 두 번째 케이스는 쿼리를 실제 DB에 질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4코어의 8기가 메모리, 우분투 21, JD, 자바 21, 그래도 8.4, 맥스힙 2기가 동일하게 줬고, 내부에서 JDBC 템플릿을 가지고 셀렉트 슬립 1을 했어요. 이 얘기는 DB 커넥션을 통해서 쿼리를 응답을 받아올 때까지 1초가 걸리는 상황을 가정을 강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플랫폼 스레드는 TPS가 한 149에서 15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MySQL 가정하고 진행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맥스 커넥션이 151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디폴트 값이어서 151인데 그 값 언저리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밑에 버추얼 스레드는 TPS가 149가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두 번째 케이스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다시 한번 위로 가져오면, 여기 보시면 자바 SQL, SQL 트랜지션트 커넥션 익스프레션이 발생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 전통적인 그 스레드, 플랫폼 스레드에서는 톰캣이 받다가 뒤에서 넘겨줄 때 충분히 트래픽을 받지 못하면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버추얼 스레드에서는 톰캣은 이제 버추얼 스레드로 돌아가니까 스루풋을 모두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JDBC 커넥션 쪽으로 다 비즈니스 로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커넥션, 즉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기다리다가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입셉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버추얼 스레드를 그냥 사용해서 적용하면 스루풋이 좋아져서 높아져서 아주 해피한 경우는 발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봤을 때는 오버웰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어떤 IO에 대한 처리를 넘길 때 뒷부분에까지 넘어가서 그 부분이 압도돼서 뒤에서 처리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자면 단점이 뭐라? 단점이 그니까 한 줄요야? 나 방금 잘 못 들었는데. 나도 못 들었어. 나 싱크로나이즈드 그거 본다 알아본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어. 싱크로나이즈가 조금 싱크로나이즈드를 할 때 버추얼 스레드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아버렸어. 뭔데? 님들 싱크로나이즈드가 뭔지 알아? 그거 야. 락할 때 한 번 나온 거 아닐까? 응? 동기화. 동기와 락할 때 나온 거. 맞아요. 비동기를 쓸 때 그 스레드의 순차적인 실행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를 사용해요. 싱크로나이즈들을 사용하면 그 해당 객체에 락을 걸어서 다른 객체들이 이제 그 공유 자원의 그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해당 객체에 락을 걸면은 이제 그 해당 객체에는 다른 스레드들이 접근을 못하고 그 만약에 비동기적으로 이 스레드가 처리될 때 그 해당 모니터락을 걸었 다음에 이 스레드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돼. 이거를 버추얼 스레드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버추얼 스레드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못하고 해당 모니터락이 그 풀릴 때까지 계속 그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되면 이 버추얼 스레드의 효율성은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완벽히 이유 때문입니다. 하고 이거는 좀 못 봤어요 사실. 빠꾸 아니면 레츠고? 전 빠꾸 좋은데. 빠꾸. 빠꾸? 오케이 다시 집중. 별로 튀지. 상황을 가정을 강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언저리로 나온 거 잘 안 보이시니까 다시 한번 위로 가져오면 여기 보시면 자바 SQL, SQL 트랜지션트 커넥션 익스프레션이 발생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 전통적인 그 스레드 플랫폼 스레드에서는 톰캣이 받다가 뒤에서 넘겨줄 때 충분히 트래픽을 받지 못하면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버추얼 스레드에서는 톰캣은 이제 버추얼 스레드로 돌아가니까 스루풋을 모두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JDBC 커넥션 쪽으로 다 비즈니스 로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커넥션, 즉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기다리다가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입셉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버추얼 스레드를 그냥 사용해서 적용하면 스루풋이 좋아져서 높아져서 아주 해피한 경우는 발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봤을 때는 오버웰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어떤 IO에 대한 처리를 넘길 때 뒷부분에까지 넘어가서 그 부분이 압도돼서 뒤에서 처리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자면 IO 블로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버추얼 스레드가 더 좋은 처리량을 보여줍니다. 그러지만 이해하셨나요 다들? 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어떻게 이해했는데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서? 통캣만. 통계만? 그 통캣이 앞단에서 처리를 하니까는 이 스레드가 계속 대기를 한다. 딴 일을 해도 이게 맞나? 아니. 네. 이해 못했구나. 그건 전통 방식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해한 거는 버추얼 스레드로 작업한 거는 빠르나 그 뒤에 뒷단에서 성능을 못 따라가면 그 오버빌딩이라고 부른다 이거 아니야? 그럼 만약 통케이스로 했을 때, 응? 통케이스로 했을 때 통케이스로 했을 때 버추얼 스레드를 안 쓰고 통케이스 어플릿이 앞에서 버추얼 스레드로 이제 그 처리한 거를 이제 뒷단으로 넘길 때 뒤에 있는 DB 커넥션 JDBC. JDBC에서 이제 그 처리량을 못 따라가서 타임아웃이 난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JDBC가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죠. 맞는데 진짜 탐캣 외부로 탈출하는 그 지점이어가지고. 설명해? 해외 하면 좋죠. 완전히 그러니까 버추얼 스레드를 쓰기 전 통케이스로 전통적인 방식을 했을 때는 오버가 나면 대기를 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오버 나죠 그죠? 거기서. 아까 여기 초반에 근데 이제 버추얼 스레드를 쓰니까는 뭐 이런 오버웨이밍이 난다. 좀 그렇게 알아서 통케만 이해했다고 하는데 톰캣도 에러 나죠. 그래서 대기해서 여기 대기한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기존 아무 기존 소리 스레드 풀은 그냥 대기 계속 시키는 거고. 대기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이걸 서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보라. 커넥션 풀 있죠 원래. 예. 여기 기존 스레드 풀로 하면 이렇게 해서 뭐 되는 것만 받아쳐주고 이렇게 4개 다 쳤어요. 근데 2개 들어오면 기다리나 이거? 이 사람들? 그거 테스트 큐에서 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기다려요? 그럼 이거? 그럼 서버 왜 내려가는 거야? 서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면? 모르겠네? 이거 그러다 다 써버리면 내려가는 거야? 이거 보통 저기 나오는데 그 프레임вор크에 나오는데 구성할 때 여기 와스 단이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 커넥션들 클라이언트랑 하는 데 있고 그리고 여기 스레드 풀 여기에 스레드 풀 있고 여기에 스레드들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태스크 큐가 있어서 여기 보내면은 태스크 큐에서 다 담아놓고 이렇게 쌓는다고 하는데 테스트 퀴즈인데 다 차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차면 날라가죠. 그럼 어떻게 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어 서버는? 서버요? 서버 죽잖아요. 테스크 큐 꽉 차면 좋나? 언제 죽었어? 일단 예. 제 말은 테스트 퀴즈 각 차면 결국에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아 오케이. 그래서 언제든지 스레드 대체할 수 있는데 아 여기서 핵심은 여기가 톰캣이거든요. 네. 톰캣이랑 DB랑 JDBC 통해서 근데 여기가 이제 ORMP죠. JPA. 예. JPA 뛰기 전에 원래 JDBC가 얘 옆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거 기존 스레드 이름 뭐죠? 플랫폼 스레드 안 쓰고 이제 버추얼 스레드로 바꾸면 이거 아니고 이제 여기마다 이제 얘가 이제 캐리어 스레드로 바뀌고 얘마다 이제 버추얼 스레드씩 띡띡띡 해가지고 이걸 다 받아쳐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래서 이거를 다 받아오는 거 다 받아쳐줬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탐캣의 역할이어서 이거 다 받아쳐서 JDBC한테 원래는 여기서 IO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역할을 전부 다 JDBC한테 던져서 위임해 버리니까 JDBC는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이 태스크 큐처럼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났다. 어플리케이션이 톰캣부터 ORM까지. 어디까지? 톰캣 서버고 일단 톰캣 서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안에. 이거 ORM? 이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안에. 여기 아니 와스 옆에 스프링 서버 있는 거 아니야? 스프링 서버에 DB 있고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럼 전체인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이 다 왔어. 딴에 있나? 뒤에 있지 않나 저 뒷단에? DB는 와스 뒤에 있지. 뭔 얘기하고 있어? 이제 저 DB가 어디 있나? 잠깐
여기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한 거에 따르면 여기 와스 맞아요. 와스 맞고 커넥션 있고 스레드 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패처 서블리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스프링 서버 스프링 진짜? 진짜? 진짜로? 와스 와스 왜? 안 해요. 왜 와스 안에 없어요? 와스 안에 없고 왜? 요거 합치면은 스프링 부트. 와우. 진짜로? 우와. 그럼 이게 탐펫이야? 네? 이게 탐펫? 팟캐스트 이게 와스 와스 자체가 통계 아닐까? 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우와. 이거 저희 프리온보딩 때 나왔던 장난 이번 모델 뭐야 이거? 탐캐 와스 이렇게 있고 디스패처 서블리 스프링으로 와. 보내는 거 스프링 핸들러에서 처리해가지고 하고 이거 전체를 스프링 DB는 여기 있고 DB는 뭐 여기 뭐 예. 밖에 있고 여기 전체가 JTBC가 여기 있는 거 어플리케이션. 그럼 이게 얘까지 전체가 애플리케이션 스프링. 서버인데 그래서 이거는 와스. 그래서 JDBC는 아마 스프링 쪽에 있지 않을까? JDBC 여기 여기 달렸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중앙 네. 여기 사이에 여기 이렇게 중앙에 걸쳐 있어 JDBC. 예. 그래서 외부에 DB 있고. DB 가기 전에 이제 예. JPA로 감싸고.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이건 아닌가? 지금 계속 어플리케이션 서버 좋은데 이거 같아. 여기 어플리케이션 서버 어디가? 이거 보고 그냥 바로 감탄. 아 어플리케이션. 아 잠만. 그럼 JVM은 어디야? 에이? JVM이요? JVM은 자바. 자바를 구동시키는 거니까는 언어단 아니에요? 지금 스프링 부트랑 별개. 근데 JVM 안에 스프링 안에 있는데 JVM은? 모르겠다. 아니지. 어플리케이션 뭐야? 아니 이거 전체가 스프링 부트라며. 그럼 여기 그냥 밑에 근데 깔려. JVM 안에 JDBC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JDK다 JDK. 네. 아, 그럼 저 어플리케이션. 이거 뭐야? 자바 안에 JVM이 있는 거. 이거 어플리케이션. 자바 안에 JVM.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에 대한 그거 아닌가? 태스크를 주는 객체를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정확한 아니고. 저건 스프링 부트 아니야? 오씨야 씨. 아니야. 안돼 살찌는데 이걸 지워? 예? 네 이거 이 저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내줄게. 그 야무지게 이랬는데. 저거 그거 아니?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버추얼 스레드 막 이렇게 태스크 던져주면 태스크 한 개당 버추얼 스레드 한 개랑 보라 했잖아 저기. 그래서 그냥 버추얼 스레드 이렇게 있으니까 앱이 태스크를 던져주는 객체면은 그냥 저기 백엔드 서비스라는 얘기하는 거야. 아그 클라이언트 그딴 얘기하는 건가? 프론트 다? 왜 JVM 안에 있는 거지? 응? 왜 애플리케이션 JVM 안에 있는 거지? JVM 안에 있다. 그것도 그렇네. JVM 안에. JVM. 아니 테스트를 놓고 먹어. 그래서 이건 좀 합치고 싶다. 아, 진짜 이거 궁금하다. 이해가 쉽겠죠. 네. 여기서 스레드 풀 여기 있는데. 응? 저기 스레드 풀. 셀프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그냥. 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커넥션들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긴 해. 와 스프링서버가 따로 있구나. 자 이거의 결론 프리온보딩을 열심히 들읍시다. 몰랐는데. 사죠. 어떤 거요? 이거 녹화본. 나와서 사실로 저 만원짜리. 이거 스타플릿이 버추얼 스레드로 스루풋을 뒤로 넘길 때 DB 커넥션을 가져오려다가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이것을 오버웰밍이라고 부릅니다. 요약하셨네.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쓰던 스레드 풀이 꼭 어떤 플랫폼 스레드가 비싸기 때문에만 활용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스레드 풀을 사용할 때 플랫폼 스레드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점도 있었지만 일종의 스로틀 역할도 같이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버추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스무틀링 그거잖아요. 그거 막 과부하 걸릴 때 안 넘어가게 막아주는 거. 폭주해. 졸라 폭주해 누가. 그러면 제가 폭주하면 이제 진정이 약간 아니라. 안정화시키는 건가? 네. 그것들 근데 사용하던 이유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플랫폼 스레드가 비싸기 때문에 스레드 프레 사용했다? 스레드 비싼데 사용했다. 맞지. 그러니까 플랫폼 스레드랑 스레드 풀은 다른. 왜 비싸냐? 이거 그거잖아. 엔진X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스레드 생성하고 그거 가져서 커넥션 있는 것보다 미리 스레드를 생성해 놓고 이거 커넥션 풀로 썼다가 폈다가 썼다가 뺐다가 한다 이 말인데요? 이해했나? 제가 발표한 고려 아니에요? 맞아요. 스레드 풀 있는 이유.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려야 하나? 아니 스레드 풀 있잖아요. 스레드 풀. 이거는 미리 스레드를 잘못 말했어. 커넥션 풀. 그러니까 이거 커넥션 풀이에요 이 말이. 커넥션 풀. 스레드랑 커넥션 풀이요? 커넥션 풀 있는 이유 뭐예요? 커넥션 풀 뭐예요? 스레드 대기 몇 개? 스레드 대기 몇 개? 32개로 뭐 대기하지 않나? 응.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오면은 그거 하고 다시 미리- 돌아오고. 미리 이걸 다 할당해 네. 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원래 웹 서버 동작 방식은 요청이 와. 그럼 OS에서 스레드 할당 받아. 얘 이어줘. 커넥션 때려서 와스에 데려 보내. 이건데 이게 이제 생성하고 지우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커넥션 풀에다가 미리 스레드를 몇 개만큼 할당해놔. 그 다음에 이제 할당해놓은 거 갖다 쓰고 생성하고 지우는 건 안 하고 커넥션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커넥션 했다가 얘 다 했으면 지우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얘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플랫폼 스레드는 비싸다는 이유가 생성하고 지우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제 커넥션 풀 쓰면서 기용에서 자유로워진다 뿐만 아니라 커넥션 풀로 숫자 제한을 두니까 스무틀링이 저절로 돼서 아까처럼 JDBC로 다 위임했더니 타임아웃 돼서 얘 과거가 터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곧 스로틀링으로 적당량의 자원을 계속 돌려준다. 이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밀로의 블락킹 아이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완? 스레드를 단순히 도입을 했을 때 오버해밍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즉 제한된 리소스 또는 뭐 파일 I/O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된 개수만 허용할 때는 뭐 세마포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제약을 해야만 세마포.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때 생각해 볼 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적합한 사용처인데요. 일단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용처라고 하면 I/O 블러킹이 발생하는 경우에 버추얼 스레드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PU 인텐시브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뭐 썸네일을 만든다든가 또는 동영상 인코딩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은 I/O의 인텐시브한 작업이 아니라 CPU 인텐시브한 작업이기 때문에 버추얼 스레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처리량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스프링 MVC 기반 웹 API를 제공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도 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프링 MVC 기반의 API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면 멘토님 여기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지. 네. 렛츠고. JT21을 네. 하시고 또는 스프링 그건 그거예요. 버전을 조금만 높이셔서 버추얼 스레드
기능을 이네이블해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높은 처리량을 위해서 웹플럭스를 고려 중이시라면 와우, 버추얼 맞다네. 스레드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아 있었습니다. 높은 철학까지 예를 들어서 아, 웹플럭스를 사용할 때 그런 스트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스트리밍 그냥 형태 단순히 우리가 높은 스루풋을 처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웹플럭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버추얼 스레드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왜 붙잡지? 우리 모든 유저에 대해서 동일한 시간에 일정 아, 미션을 생성 API 요청 보내줘야 됐어. 그 전자는 뭐였지? 전자는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는 거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서비스. 버추얼 스레드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버추얼 스레드는 기존 플랫폼 스레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오브 버추얼로 시작을 하면 버추얼 스레드고 아니면 그냥 기존에 그냥 플랫폼 스레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인즉슨 버추얼 스레드가 기존의 플랫폼 스레드를 그냥 대체하는 용도, 그냥 이제는 앞으로 플랫폼 스레드는 사용 안 하고 나는 버추얼 스레드만 사용하면 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플랫폼 스레드도 충분히 그 자체로서 사용하는 용도가 있고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배척되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스레드는 뭔가 아주 슈퍼 울트라 스펙타클한 기능을 새로 넣은 것이 아니고 기다림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IO 블로킹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OS 스레드를 랩핑한 플랫폼 스레드, 즉 버추얼 스레드와 연결되는 그 캐리어 스레드의 기다리는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시켜서 좀 더 높은 처리량을 가져오도록 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다림에 대한 개선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리액티브 코드에서 조금 아쉬웠던 플랫폼과의 디자인과의 조화를 이뤄서 뭐 디버깅이라든가 뭐 코드의 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도입한다고 무조건 처리량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가 있을까요? 웹소켓을 처리하는 서버를 스프링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신다든가 또는 서버 센트 푸시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웹플럭스가 오히려 더 맞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프링 MVC의 웹 API를 작성하는 코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합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대다. 그리고 이런 버추얼 스레드를 아까 구조를 내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구조에서 보면 실제 이전의 플랫폼 스레드가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유형의 완전히 새로운 스레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버추얼 스레드라는 것은 플랫폼 스레드, 즉 OS를 랩핑한 스레드가 기다리는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시성을 새롭게 개선해서 뭐 고랭의 고루틴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적용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추얼 스레드는 설명드린 것처럼 스레드 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스크별로 버추얼 스레드를 할당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뭐 말인지 모르겠어.
스레드 로컬 사용 시 메모리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고 리엔터런트 락을 사용해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리소스의 경우에는 세반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코드를 좀 안전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가 더 좋은 이유는 결국 기다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플랫폼 스레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추얼 스레드가 추구하는 것은 처리량을 증가시키면서도 기존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처리량의 증가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만 보다 더 가독성이 좋고 개발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부트 3에서 기존 코드 스타일 그대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버추얼 스레드가 동시성을 완전하게 개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버추얼 스레드를 계속 학습을 하고 실제 성능 테스트 같은 걸 진행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쭉 살펴보니까 이 버추얼 스레드 기능을 개발한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룸이라고 하는 그런 자바 JDK 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룸의 그 리드 그 엔지니어가 이 프로젝트 룸을 얼마 동안 계속 개발했나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5년 동안 이 버추얼 스레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뭐 이전에 뭐 피버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렸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스레드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점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상 스레드를 결국 내놓았구나. 그런데 그 말인즉슨 처리량은 높으면서도 기존의 코드 스타일은 해치지 않았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프로젝트 룸에 아주 진한 감동을 느끼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잘 노렸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참고자료 이를 첨부하였습니다. 네,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스레드 툴 적합하지 않다고 이해 안 된다고요? 4번 자바의 동시성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JS가 끌고 나서